띠가 징계를 받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할까요?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네. 미쳤다. 더 센 말은 없어요?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더 센 욕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하실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그러니까요.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최순실의 면죄부로도 연결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뇌물 제공자, 공여자가 아니다. 피해자다 삼성은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삼성한테 돈 다 돌려줘야 되겠네? 아직까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조연 판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네. 기각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법리상 판단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네. 앞으로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사실상 대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상당히 무거운 아침이죠 지금. 그 표준 답변 말고 개인적으로 이 기각된 걸 보시고 저는 뭐 지난 2달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특검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한 그런 기분이죠. 의문의 일패. 네. 화가 나시죠? 의원님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뭐 형사사건의 구속 여부는 뭐 정의나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판사는 죄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야 하는 것이 뭐 맞지만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삼성이 최순실 측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300억 뭐 400 뭐 50억인가요? 그건 뭐 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박해서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우리 청문회 입장에서도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한 3가지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 갔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이 삼성의 뇌물죄 요 3개 중에 이제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내지는 탄핵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삼성 뇌물죄 관련된 거는 최순실 박근혜 일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죠. 아마 뭐 10년 이상.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10년 이상 되는 그런 뇌물죄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도 5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5년 이상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300억이니까요. 300억.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일단 저들이 안돼 안심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감옥행은 면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나 블랙리스트 이거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감옥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범죄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건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정유라는 안 오고 거부하는 네. 뭐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이 구속영장이었거든요. 물론 영장 심사 기각 사유에 경제 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고심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아마 재판부의 입장이라는 걸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아예 그런 거 없죠. 그런 말 하면 욕먹을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각 사유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삼성이 300억을 대통령의 친구 딸한테 줬는데 300억을
직접 지원액은 300억 그거라고 하니까. 이거가 그냥 줬을까요? 아니면 이거 주면서 이거 뭔가 이걸 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고 줬을까요?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당연히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줬겠죠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상식이 왜 안 통하는 거죠, 법정에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그동안 진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정황도 너무 많은데 정황뿐만 아니라 물증에 대해서도 특검이 일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뭐 특검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다고 뭐 기죽지 말고 남은 수사 일정에 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더 보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타이밍에 바른정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당의 입장을 정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바른정당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거고요. 특히 언론에 잘 지금 읽혀지지 않은 건데요. 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박근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루 전날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승마협회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사람 다 이제 삼성 쪽 사람입니다. 교체하라고. 네, 이 사람들 찍어내리기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만났을 때 이재용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네. 이제 노태강 국장 찍어내리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지원이 빨리 제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으로 더 빠른 속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삼성의 다른 멤버로 그렇죠. 저 부회장하고 저 총무이사 더 빨리 팍팍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바꾸라고. 그렇죠. 이제 이걸 좀 보면은 그 대가성연부도 분명히 더 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제 특검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이제 확 빠져버렸고요. 헌재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법부 한번 세게 욕 한번 하고 특검에 힘. 저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검도 힘 빠지지 말라고 응원해주고. 네. 기각됐지만은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의 총수에게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 위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객 유착이라는 이런 우리 사회에 쉽게 말하면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특검이 그래도 이번 기소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냈지 않습니까? 특검은 잘했죠. 바로 이제 저런 말씀이 바른정당의 한계예요. 이 정도로 그래도 위안 삼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욕하고 침 뱉고 싶고 그러나 다시 한번 대통령 구속시키고 최순실 세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세월호 진실. 안민석 의원께서 아침에 객정에 격분한 사실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방송이에요.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방송 용어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예. 혹시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씩 문자 주고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가 최순실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따져서 평균. 네. 가족하고도 안 그래요. 이거는 애인도 이런 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정호성 최순실이가 애인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최순실이가 국정에 깊이 관여를 하고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그 전제가 대통령이 정호성한테 최 선생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최 선생 이야기를 듣도록 해라. 그렇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근 2년만 하더라도 평균 3건씩 매일매일. 저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법정에서 이게. 오늘 아침에 모 언론 신문에 주면 졌다고 패고 안 주면 안 졌다고 패고 이 경총의 이제 상임 부회장이신 김영배 부회장이 기업들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격정 토론을 했어요. 아주 뭐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네. 사실상 올 그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 실토된 겁니다. 그쪽에서는 잠깐만 네. 제가 갑자기 그 김성태 의원님 그 당 이름이 뭐죠? 새로 계속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호하게 내가 대처합니다. 지금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다른 일반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온 뭐 또 다른 보수정당. 아니 이름은 나쁘지 않아요. 뭐죠? 바른정당. 아,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이 저렇게 오늘 이 천연덕스럽게 예? 법원에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이 세게 한번 방송하시는 걸 우리 세게 한번 시청자들이 성명서 좀 내주시면은 지켜봐야 돼요. 그 뭐 바른정당이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한 2%는 올라갈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성명을 내는 건 당연히 그런 성명을 낼 것 같아서 큰 그 뭐 영향이 없을 텐데. 민주당도 안민석 의원이 또 뭐 난리를 떨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하여튼 바른정당이 오늘 성명서 내면은 저는 오늘부터 바른정당을 인정하고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탈당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민주당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안 나왔는데. 뭐 아니면 또 그런 식의 저에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자기 당은 그런 뭐 객한 입장은 내지는 않으면서 상대 당에 대한 뭐 입장은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오늘은 정당들이 네. 뭐 새누리당은 뭐 그러지 못할 것이고 정당들이 줄줄이 오늘 네. 저이 그렇죠. 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 또 격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그 국민들 중에 이게 뭐야라고 하지 않을 사람 정말 드물어요. 아, 욕 나오죠. 네, 진짜 한 번씩 사석에서 욕들 할 겁니다. 사법부가 미쳤다. 아이 참. 자, 그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또 중요한 사안 하나가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컨벤션 효과도 그렇고 들어와서 내놓는 메시지도 그렇고 또는 행보 와중에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스킬도 그렇고 이 생각만큼 임팩트가 아직은 안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저는 그 김성태 의원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그 전 사무총장이 거기 가는 거 맞죠? 아마 설 이후에 당사자 본인이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볼 때는 국민의당 입장이 어제 그저께부터 네. 현격하게 방 총장의 거리감을 두는 어떤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안 들어올 것 같거나. 네. 지금 귀국한 이후의 행보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면은 뭔가 국민적 여론과 지지가 급상승이 되고 반기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의당이 먼저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반기문 총장이 유일하게 본인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이라고 봐요. 여기서 들어와서 남경필, 유승민 뭐 이런 등의 대선 주자들과 이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또 지금 우리 공장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질이 멸렬하게 보이냐. 유엔 총장하고 외교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치 성향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제대로 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정치 컬러가 뚜렷합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냐 안 그러면 진보적인 관점이냐. 물론 표현하지 않는 많은 중도층도 계시지만은 지금 반기문 총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양진영 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당내에서 반 총장의 행보를 대략 일주일 가까이 지켜보며 사석에서 하는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만 이 부분만 보완해 주면 크게 될 것 같다는 건 평가가 어때요? 지금 우선
제대로 된 실무 캠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 김숙 전 뭐 유엔 돼서 이런 애교관 중심의 애교관 시각하고 네, 완전히 다르죠. 생활 경제 우리 국민들이 네. 이 그건 진흙탕인데 정치판이라는 진흙탕 게.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의 네. 현주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반 총장의 실수는 실무진 차원에서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너무 미숙하다. 이 캠프가 제대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이 실무 그룹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선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기술자. 이게 뭐 전혀 그런 사람들 없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설 이후에 기존 어느 정당이라도 지금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더 정치권이 이게 파파라치 이상의 꼬투라기 그런 잡는 식의 모양보다는 사실상 후보 검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본인도 물론 그런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리를 너무 많이 줬어요 초반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 않죠.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그치면서 아주 국민 스타 되시더니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이제 펼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반기문 지금 캠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MB 측에서 캠프를 아주 조밀하게 짰고 이미 한 서너 개의 캠프가 작동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에 지금 있는 의원들 중에서 과거 친이계 쪽에 의원들 남아 있습니까? 자, 친이계. 과거 그거 간단하게 없어요. 그렇죠. 친이계는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님이 그러니까 널 푸른 정당 지금 바른 정당 쪽에는 사실 MB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거의 다 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는 친이계가 이제 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반기문 지금 캠프 친이계가 지금 다 짰거든요. 저는 좀 야하게 말씀드리면은 반기문은 지금 MB라는 호랑이 등 위에 지금 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반기문의 딜레마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른 정당이 MB계 입구로 바른 정당을 볼 수가 없지만은 MB계하고 바른 정당하고 이 한 지금 묶음인데 정당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해야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 아닐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결국엔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정당밖에 없는데 이 바른 정당이 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평소에 정치 소신이라든지 원칙하고 이제 거리가 먼 오로지 지금 어떻게 대권에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는 반기문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석 워낙 설날 이전에 해야죠. 그래서 자신의 행보가 설날 밥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설날 지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그 반 총장의 별명이 무슨 장어죠? 기름장어. 기름장어다운 지금 행보죠. 기름장어의 딜레마가 바른 정당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참 겁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평소 참 균형이 잘 갖춰진 그런 더불어민주당에서 맺보기 어려운 좋은 인재다 이렇게 제가 늘 보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큰 상상력과 기획력으로 이 전략적 판단을 자주 이렇게 하면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 큰 논리 비약입니다. 가령 그러면은 바른 정당의 뭐 중심 세력이라 그럴 수 있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MB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김성태가 MB맨입니까? 저 허리친이 말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좀 그런 식으로 너무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또 조금 지난번 새누리당 박근혜에 쉽게 말하면 후광을 얻고 정치하려고 이렇게 주업하고 이제는 사실상 MB 끌어다가 또 주업하고 뭐 그리 되면 대강 이 사람이 쓸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이 조기 대선에서는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뭐 저는 일정 부분은 그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은 워낙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디스를 하면 안 되죠. MB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외교 자원 외교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어떤 부정 축제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터지면은 MB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필사적으로 보수 정권 창출 지금은 반기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명박 전 MB는 대통령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본인을 위해서 이 역할을 제가 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요즘 무줄도사의 꿈에 반기문하고 이명박이가 자주 밀당을 나누는 장면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의원님 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근거입니까? 이 참 무줄도사의 꿈도 요즘 희한하네. 그냥.